저번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잠깐 슬라이드 화면을. 디센트리 알고리즘 소개를 간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기본이 되는 ID 트리 같은 경우에 기본이 되는 엔트로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코드 간략하게 봤는데, 요거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듯이 디센트리 클래스파이어 학습 돌아가는 방식은, 이건 아주 러프한 수도 코드라고 그랬죠, 저번에. 전체 데이터셋 가지고 루트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드를 선택해서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됐으면 그것이 취할 수 있는 값 가지고 밑에 브랜치를 만들어서 내려간다. 내려갔을 때의 상황은 지금 루트를 넣었을 때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또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 리커시브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recurSively add라고 써 있는 말이 지금 그 말이죠. 계속해서 리커전으로 노드를 추가해 나간다. 그래서 어떤 노드를 하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그것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있듯이 엔트로피가 가장 적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을 걸고 밑으로 내려가서 엔트로피가 적어지게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적어지는, 거꾸로 제일 확실해지는, 아니면 인포메이션 게인, 획득되는 정보량이 제일 커지는, 그걸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조건부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적어진다 그랬으니까, 상식적인 개념은 어떤 특정 사안을 내가 살펴봄으로써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인데 언제까지 도느냐. 제일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밑에 노드가 모든 클래스가 다 같게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엔트로피가 0일 때죠. 이거를 좀 더 이제 포멀하게 수도코드, 역시 수도코드인데 조금 포멀하게 나타낸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보기는 좀 더 안 좋지만 한번 앞에 슬라이드를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리 러닝에서 DTL이고, 여기 아규먼트로 넘어가는 게 example이니까 샘플이 될 테고, 그 다음에 attribute,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attribute고, 그 다음에 디폴트가 이제 정해지는 클래스인데, 디폴트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를 콜할 때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DTL을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디센트리가 하나가 리턴이 되는 거고, 요 리커전으로 아까 돌린다 그랬기 때문에 디테일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 디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커전은 여기 도는 것은 이 else 파트에서 돌고, 나머지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커전 도는 상황은 아까 계속해서 추가되어야 되는 노드를 선택을 해라, 그 부분이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choose attribute를 선택을 해라. 선택을 하면 이게 노드로 들어가는 거니까, choose attribute에 해당하는 것은 밑에 이제 코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attribute하고 example 샘플을 주면 그걸 가지고 엔트로피 계산해서 제일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베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attribute, 요 캔디데이트 중에서 요거, 그 중에 제일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는 attribute를 선택을 해서 요 베스트로 리턴을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서브트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트리를 만들고 이제 밑에 브랜치 붙여주면 되니까, 그 베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디센트리를 만들어라, 그걸 루트로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걸 테스트해라. 그걸 테스트해서 그 베스트를 루트로 해서 나온 트리가 트리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브랜치를 붙여야 되는데, 밑에 써 있는 말은 이제 베스트가 취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가지를 치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친단 말은 이제 이 특정 값에 대해서 거기 속하는 example 중에서, 전체 example 넘어온 것 중에서 그 특별한 그 bi 값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서 example i라고 해요. 이 서브스크립트를 써서 특정 값을 가진 example로 주고, 그걸 가지고 리커전을 돌리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example i. attribute는 이제 best는 선택이 됐으니까 그걸 빼야 되고, 그 attribute는 속성의 attribute의 집합인데 거기서 best 빼고, 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디폴트로 주는 클래스인데 그걸 여기는 모드하고 example로 줬어요. 일단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모드라는 것은 제일 최빈을 의미하는 펑션이니까 example 속에 있는 그 샘플 중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제일 많은 거 가지고 주고 이거를 콜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에 다시 또 올라가서 요 sub 그 브랜치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샘플 그다음에 거기서 아까 빠진 애트리뷰트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제일 흔한 걸로 주고서 그걸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 밑에 선택이 돼서 또 리커전으로 붙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리커전이 끝나면 끝나는 순간에 그게 서브트리가 하나가 될 테고 서브트리가 특정 값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것을 트리, 아까 여기서 루트로 만들어줬던 트리 밑에다 갖다 붙이게 된다. 모든 값에 대해서 이걸 수행하고 나면 트리 밑에 서브트리들이 다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리를 리턴해 주면 되고 리커전에 해당하는 부분, 알고리즘 핵심 부분이 여기고 베이스 케이스 언제 끝나냐 이제 리커전이 풀리는 게 있어야 되니까 중요하죠. 밑에 베이스 케이스에 대한 설명 밑에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모두 유니크한 클래스 가질 때 끝난다 그런 거 있었죠. 요거 이 말에 해당하는 게 요 조건 3개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그 샘플들이 모두 다 같은 클래스다. 그러면 그걸 리턴해 주면 된다.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두 케이스는 이제 다른 케이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example이 empty다. 그야말로 밑으로 가지를 타고 내려왔는데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다. 그 해당 값이 없는 거죠. 그 밑에서 뭐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끝나야 되는 거고 그때는 디폴트를 리턴해라. 디폴트는 아까 리커전에서 받았던 거. 그러니까 결국 부모에서 제일 빈번한 거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애트리뷰트가 없다. 이거 조금 특이하죠. 애트리뷰트를 하나씩 빼가면서 봤는데 이제 다 봐가지고 소진됐더라. 그러면 할 일은 example 모드니까 그 이런 유사하게 제일 최빈 값으로 해라 클래스. 상식적으로 애트리뷰트가 소진될 때까지 아직 학습이 안 끝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데이터셋에. 그렇죠? 내가 살펴볼 애트리뷰트는 위서부터 내려가서 밑에까지 쭉 다 봤는데 그래서 요 원래 오리지널 애트리뷰트 메인 프로그램에서 넘어왔던 모든 애트리뷰트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소진됐는데 데이터는 좀 남아있다. 그 얘기는 분간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 데이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다시 부연 설명.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유니폼 example classification 아까 두 번째죠. 모두 다 같은 클래스다. 여기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고 example 없다. 뭐 해당되는 브랜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없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노드의 페어런트 값을 그냥 리턴해라. 요거 디폴트 받았던 거. 그다음에 애트리뷰트가 없다. 그러면 이걸 그냥 구현하라는 얘기니까 example에서 모드를 해라. majority vote라는 얘기는 다수결이라는 얘기죠. 클래스 중에 클래스가 몇 개가 됐든지 간에 클래스 가지고 다수결로 가라. 요거 이해하나요? 했나요 대충? 여러분들 알고리즘? 어렵지 않죠? 앞에 요거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면 될 거예요. 선생님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오케이. 그 위에 그 example is empty then return default에서 그 디폴트가 이제 정해지는 클래스 부모 쪽에서 정해지는 클래스라고 해서 자식 쪽에서 그렇죠. empty case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질문이 부모에서 이걸 콜에서 디폴트로 넘어오는 게 지금 요거에 대한 질문인가? 아, 첫 번째 if에 대한 질문. 요거. DTL은 이걸 돌린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메인 프로그램에서 DTL을 이제 콜하면서 오리지널 이거를 줄 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가지고 요거를 정해서 주면 여기 넘어와서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뭐 이리로 오겠죠. 이리 와서 뭐 몇 번 돌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와서 보니까 example이 empty더라. 리커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왔는데 그때 이것이 비어있는 케이스면 여기 걸리게 되죠. 그 얘기는
노드를 위에서 붙여서 쭉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특정 브랜치 밑에 해당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따 뒤에 예제에서 다시 보겠지만 그 앞에 예제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거 설명하기에는 맨 앞에서 봤던 거 이런 거 X를 내가 노드를 결정을 해서 밑으로 내려왔고 뭐 이쪽 가지고 뭐 Y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려와서 전체 샘플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볼 게 X인데 X가 취할 수 있는 게 2라고 0이다. 그래서 2를 가지고 내려갔더니 여기는 지금 1, 1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케이스예요.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라고 0인데 정작 밑에 내려가면 얘는 없고 얘도 1, 1도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1, 1, 0, 1이 같이 있더라. 뭐 그러면 여기로 오게 되면 비어있게 되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케이스예요. 답이 됐나?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코드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내려왔는데 없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내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애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뭐 10개가 있는데 데이터 example 들여다보니까 8개 정도만 있고 2개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2개는 여기 부딪히게 되죠. 그때는 디폴트를 줘라. 뭐 밑에 뭐가 있어야 판단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넘어왔을 당시에 내가 받았던 거 그냥 줘라. 그것이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이미 알고리즘 다 했습니다. 내가 설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면 되고 ID3 알고리즘 돌리는 거는 여기서 내가 설명 다 했고 저번 시간에 그 엔트로피 설명이며 기본이 되는 거 다 했어요. 이제 노테이션만 조금 달라져서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책은 여기서부터 이 페이지부터 이어서는 이제 AI 책, 러셀 책에서 온 노테이션이라 조금 달라요. 근데 의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잘 천천히 보면 다 같습니다. 앞이랑 보면 엔트로피, 클래스에 대한 엔트로피죠. 여기. 그러면 이건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클래스 분포로 보면 됩니다. 보통 클래스 분포 나타낼 때 오메가로 나타내요. H 앞에서 우리가 H 쓴다 그랬고. 그래서 클래스가 C개가 있으면 그 C개에 속하는 그 확률들이 정해질 테고 1부터 C까지 그거 엔트로피. 우리가 이미 봤던 이거죠. 마이너스 P, 로그 P.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오리지널 엔트로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애트리뷰트를 선택을 해서 그 노드로 삼음에 따라서 그것을 조건부 엔트로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클래스가 데이터셋에 주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클래스에 의해서 주어지는 계산되는 엔트로피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특정 애트리뷰트 A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엔트로피 주고 A가 주어졌을 때 클래스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그 H의 이 특정 A가 취할 수 있는 값 중에 i번째 값이라는 의미고 그것의 엔트로피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이 sub i의 엔트로피는 여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거 특정 값에 속하는 거를 이제 클래스별로 나누면 이것이 되죠. P하고 N은 클래스 2개라고 가정을 해서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라고 생각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나타내면 이건 오메가 A는 A sub i고 여기는 A sub i가 빠진 거는 모든 케이스 A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엔트로피 그걸 뭐 다른 말로 리메인더라 그래요. 리메인더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것은 각각의 엔트로피에다가 그것의 확률이 돼요. 우리가 조건부 엔트로피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식이에요. 앞에 확률 곱하고 뒤에 조건부 붙었었죠? 그렇죠? 요거죠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확률 곱하기 그 값의 엔트로피. 저번에 질문에 여기에 이거 인스턴시에이트 돼야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스턴시에이트 A로 됐다고 치고 그의 확률 그 다음에 요거 엔트로피 그 식에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되죠. 그렇죠? 전체 중에 그 애트리뷰트 i에 속하는 게 몇 개, 그 다음에 그 E sub i의 엔트로피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 요거 써준 거예요.
앞에 확률 부분은 전체분의 그거 I 번째 값이 몇 개냐니까 당연히 이것이 되고 P 더하기 N분의 P 서브 I 더하기 N 서브 I가 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게인은 뭐 다른 말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디파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HAE 오리지널 엔트로피 이거 빼기 리메인더 A가 돼요. A라는 애트리뷰트를 고려했을 때 나오는 엔트로피 이거. 그래서 원래 거 빼기 리메인더 A가 인포메이션 게인이다. 뮤추얼 인포메이션 I로 표시했었고 그때.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이 이 값이 제일 커지게 해주는 요 A를 구하여서 노드로 삼아서 트리를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는 애트리뷰트 선택을 해서 그걸로 이제 트리를 만들고 밑에 리커시브하게 내려가면 된다.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 보면 뭐 금방 이해할 테니까. 단순한 예제 지금 둘, 여섯, 8개가 있죠. 데이터 샘플은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5x 문제고 피처는 t, d, l로 여기 표현된 예를 들면 3개 피처는 3개 하이트니, 헤어니, 아이니 신장이 어떻게 되고 머리 색깔이 어떻게 되고 눈 색깔이 어떻게 되는가 각각의 피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가지, 3가지, 2가지가 돼요. 신장은 크거나 작거나 머리색은 뭐 검정이거나 블론드거나 뭐 빨강이거나 눈 색깔은 뭐 파랗거나 뭐 갈색이거나 그래서 여기 밑에 작게 작대기로 표시한 게 그걸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뒤에 다 계산이 다음 슬라이드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거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대충 계산해서 어느 거를 루트로 삼아야 제일 좋을까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이트 일단 한번 보면 하이트는 취할 수 있는 게 T 아니면 S인데 일단 T 쪽을 보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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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5개죠. 그 다음에 그것의 클래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니까 3개. 그러니까 T에서는 5개가 있고 3대 2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S 쪽에서는 하나, 둘, 3개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2대 1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구해보면 아니면 조건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내가 하이트를 선택했을 때 엔트로피는 하나는 5개, 하나는 3개로 나눠지는데 전체 8개 중에 그 중에 클래스의 분포는 3대 2, 2대 1 그렇게 된다. 뭐 그닥 그렇게 잘 나눠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반면에 헤어를 보면 한번 헤어는 취할 수 있는 게 D, B, R인데 D 보면 여기 2개, 여기 1개 있죠. 3개가 나눠지는 것은 D 2개 다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일단 D는 3대 0으로 잘 나눠지고 B를 보면 B는 하나, 둘, 셋, 4개죠. 밑에 B는 2개 플러스고 위에 2개 B는 마이너스. 4개가 있고 2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R을 보면 R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눠지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마이너스다. 그래서 헤어는 어떤가요? D, B, R이 있는데 D하고 R은 잘 나눠지고 B는 아주 딱 애매한 거죠. 반반이니까. 확률적으로 B에 속하는 거는 전체의 절반. 그렇죠? I 보면은 L하고 W인데 L은 위에 5개 나눠진 건 3대 2 W는 밑에 3개 3대 0 그래서 W는 잘 되는데 위에는 애매하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상대적인 엔트로피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으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하이트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아까 둘 다 애매했으니까. 반면에 헤어는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면 2개, D하고 R은 아주 잘 됐고 B만 조금 애매했다. I도 이 W는 아주 잘 됐고 여기만 조금 애매했다. 그러니까 관건은 헤어하고 I하고의 그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정확히 어느 쪽이 더 작아지느냐 그걸 판단해 주면 돼요. 다음 슬라이드는 모든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이트에 대한 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얘기고 그 이전에 애트리뷰트 안 본 거 언컨디셔널이죠. 엔트로피는 0.954 이유는 3대 5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3대 5로 나눠져 있죠.
플러스 5개, 마이너스 3개. 그래서 원래는 0.95 정도 됐고, 하이트를 보면 아까 하이트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이트가 t 아니면 s인데 3대 2로 5개가 3대 2, 그다음에 3개가 2대 1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0.97, 0.918 이렇게 나오는 걸 합치면 8분의 5 곱하기 이거 0.97, 그다음에 8분의 3 곱하기 0.91 해줘야 돼요. 그러면 0.95가 나오더라. 같은 방법으로 헤어를 보면 아까 이미 다 살펴봤듯이 헤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됐었죠? DBR에서 D하고 R은 다 잘 나눠졌고 B가 문제였죠. 그래서 D인 3개짜리하고 R 1개짜리는 하나마나 0이 나올 테고 나머지 4개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0.5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I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I는 역시 2개가 있을 테고 L하고 W고 아까 W는 잘 됐고 L이 2대 3으로 나눠져 있었나 그랬죠.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니까 0.6 나오더라. 결국은 0.95, 0.5, 0.607이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제일 작은 이것이 되죠. 결국 헤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전체 트리의 루트는 헤어가 될 거예요. 여기 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어가 제일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니까 그걸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취할 수 있는 아까 수도 코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돌리면 DBR 가지고 각각 요거 위크전으로 돌리는 거죠. D는 하나만 하다 유니크하고 R도 마찬가지고 여기만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이 밑에서는 헤어 빠지면 I하고 화이트 흰자하고 2개를 봐줘야죠. 그래서 보니까 I가 더 잘 나눠지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I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LW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맨 밑에 말단 노드, 리프 노드들은 클래스 레이블이 잘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그렇죠? 밑에 있는 커멘트 오버피팅 피하기 위해서 좀 쳐내야 될지 모른다. 뒤에 나옵니다. 우리 오버피팅은 디센트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알고리즘에서 그 이슈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피팅을 하는데 지나치게 피팅하는 거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디센트리에서는 오버피팅이 된다는 얘기는 트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내려가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제 트리가 깊고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오버피팅의 소지가 있는 거죠. 오캄스 레이즈하고도 관계되어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심플한 걸 선호를 해야 될 텐데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은 프루닝이죠. 결국 프루닝 한다는 얘기는 이제 트리를 원래대로 이렇게 다 학습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간에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애들을 쳐내는 거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한 방법이고 하나는 아예 제너레이터 할 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 선택하고 밑에 이제 붙이는 시점에서 내가 새로 하나를 붙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게 좋은지 붙이는 게 좋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고 끊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걸 스탑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뭐 통계적으로 가설 검증을 해서 어떤 매저에 대해서 어떤 매저를 디파인하고 그 매저에 비춰봤을 때 학습을 계속 진행됐을 때 내가 얻는 게 크다 유의미한 게 나온다 그러면 학습을 계속하고 아니면 도중에 그냥 스탑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의 자료에서는 뺐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 해놓고 거꾸로 오면서 쳐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generalization, overfitting 이거 관련된 말이죠. overfitting에 대한 포멀한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밑에 있는 게 학습 결과 나온 하이퍼테시스가 H라 그러면 학습 데이터는 여기서 이 train이고 요게 학습 데이터고 지금 여기 에러 붙은 거는 에러인데 여기 잘못 써있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어떤 모델 H를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나오는 에러, 트레이닝 에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에러라는 말이 여기 있네. 전체 데이터에 비춰봐서 나오는 에러, 그거는 에러, 달라진 건 요거 트레인 대신에 그 데이터가 나오는 분포, 뭔지는 모르겠지만 D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에러.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거니까, 트레인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학습을 하되 나중에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성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하이퍼테시스가 2개가 있어서 하나는 H고 H 프라임이 다른 하나는 H 프라임이 있는데 H가
H 프라임 대비 오버피팅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럴 때이다. 학습 데이터만 보자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만 보자면 H가 H 프라임보다 적죠. 근데 전체 분포에 대해서 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H가 오버피팅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학습을 좀 관둬서 도중에 관두던 뭐 아니면 끝까지 갔다 돌아오던 간에 H 프라임으로 해주는 게 더 좋다. 오버피팅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중요한 이슈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실제 학습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비슷한 데이터 집어넣었을 때 성능이 괜찮은 걸 원하는 거니까. 그게 인덕티브 러닝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역전이 되는 거니까 H 프라임 같은 걸 찾아줘야 되죠. 이거는 이제 뭐 탐미첼이 했던 실험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예인데, 당뇨병 데이터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 그런 예예요. 그래서 디센트리 알고리즘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트리 사이즈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이 실수하는 학습 정확도, 여기 정확도입니다, 에러가 아니라, 그 정확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보니까 이 시점 이후는 좀 오히려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결국 이쯤에서 멈추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오버피팅의 이유, 뭐 원론적인 그냥 러프한 제너럴하게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학습 데이터에 피팅하다 보니까 실제 테스트할 때는 오히려 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지나치게 피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디센트리에서의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는 것은 디센트리에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이유. 첫 번째 코멘트는 루트에서 멀어질수록 그 데이터셋에 사용되는 게 적다. 그래서 엔트로피 에스티메이션이 뭐 푸어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디센트리에서의 척도는 지금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 계산할 때 정확한 값이 나와서 우리가 고려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 분포에 입각한 엔트로피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성능이 괜찮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학습 데이터로 주어진 거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디펜던트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학습이 진행돼서 트리의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에스티메이트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 가지치기를 함에 따라서 샘플이 줄니까. 샘플이 줄면서 내려가는 거는 디센트리 알고리즘의 장점이기도 해요. 학습 속도 면에서 처음에는 엔트로피 계산할 때 모든 데이터 가지고 다 해줘야 될 텐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이제 떨궈져 나가니까 패턴들이, 물론 이제 가지는 여러 개 생기니까 할 일은 많아지지만 병렬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특정 가지만 보면 데이터는 적어지게 되죠. 데이터가 적어지는 건 좋은데 에스티메이션이 푸어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오버피팅의 원인이 된다. 부정확한 값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니까 오버피팅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코멘트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이즈까지 껴있으면 더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오버피팅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까, 디센트리에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틀이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어떤 척도에 의해서 프로닝을 좀 해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말 요겁니다. 어떤 메저를 가지고 내가 스플릿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스플릿을 안 할 때 통계적으로 이 직역을 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인포메이션 게인을 얻는 게 안 될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있는데 그 게인이 충분히 커가지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만큼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스탑해라, 그런 얘기예요. 뭐 카이스퀘어 통계치를 가지고 가설 감정을 통해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듀다책 같은 데를 살펴보면 그 방법이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맨 밑에는 전체 사이즈 미니마이저를 해서 뭐 어렵게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 프린시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텀을 두 개를 고려해서 하나는 트리 사이즈, 그 모델의 사이즈고, 두 번째는 그 모델이 잘 못 받쳐주는 예외 케이스, 그거의 합을 살펴봐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에 나와 있는 건 요 세 번째 블렛에 있는 프루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직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거니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리듀스드 에러 프루닝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에러 줄이기 위한 프루닝, 뭐 에러를 줄이는 프루닝이에요. 하는 방법은 디센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드를 찌워가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봐요. 학습이 끝나면 트리가 나올 텐데 각 프루닝의 대상이 되는 노드를 다 고려를 해서 하나씩 찌워보다가 성능이 좋아지면 찌우는 거고 안 좋아지면 그냥 다시 복구하는 거고. 러프한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정확히 구현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알고리즘이 정확해야죠. 노드를 어떤 순서대로 볼 것이며 윗단에서 노드를 찌운다는 얘기는 밑에 단 노드까지 다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밑에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찌워가는 걸 보려면 밑에부터 찌워야 되는 뭐 그런 이슈가 있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노드를 지우는 거예요. 노드를 지운다 이거. 노드를 지워보고 성능이 좋아지면은 찌우는 거고 아니면 건드는 거고 다시. 밑에 있는 커멘트는 뭐 뒤에 미싱 밸류 얘기도 나오는데 노드를 찌우게 되면 이제 100% 정확도 학습 액큐러시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클래시피케이션 어떻게 하냐 다수결로 가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하든지 뭐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밑에 특정 위치까지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특정 위치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클래스일지 결정을 못할 때는 그때는 이제 클래스가 섞여 있을 테니까 가장 흔한 클래스로 하든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클래스 1은 3분의 2이고 클래스 2가 3분의 1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듀스드 에러 풀링 하는 방법은 이걸 그냥 반복하는데 그 노드 한번 선택해서 찌워보고 성능이 좋아지면 찌우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아지면 스탑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성능 어디다 비춰보느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을 해라 그 얘기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말 그대로 검증 데이터 그래서 학습 데이터 이외의 같은 분포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 주어지면 그냥 임으로 학습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라. 단점 데이터셋 별로 크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이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학습용으로도 써야 되고 또 밸리데이션용으로도 써야 되는데 데이터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얘기도 지금 같은 얘기는 보니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리듀스드 에러 풀링은 어느 노드를 찌우느냐에 따라서 좀 성능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밑단에서 지워버리면 다 날아가니까 좀 세세하게 튜닝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세세하게 튜닝한다는 개념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리듀스드 에러 풀링 그냥 개념의 예예요. 원래 학습해서 나온 게 이건데 풀링 한번 할까 말까 고민을 해봐서 해보니까 내가 A를 찌울 때랑 B를 찌울 때 보니까 성능이 더 나빠지고 좋아지더라. 좀 좋아지는 거로 가라. 그 얘기죠. A를 지우게 되면 트리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 다 지우고 나서는 그냥 KNN 비슷하게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예제에서는 어쨌든 A 지우면 오히려 안 좋아지고 B를 지우면 좋아지더라. 이 부분을 지워라. 그래서 그냥 요거만 가지고 판단해라. 아주 트리비얼한 그냥 개념을 설명해주는 예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타미출의 실험에서 이제 프루닝 적용했을 때 성능까지 합쳐서 보이는 겁니다. 아까 학습할 때 이렇게 좋아졌고 그 테스트 데이터는 여기부터 좀 안 좋아졌는데 내가 프룬된 트리를 쓰면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액큐러시도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고 이제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학습 액큐러시는 이만큼 많이 올리면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프루닝 방법의 두 번째로 룰 포스 프루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단어를 보면 그냥 대충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룰을 사후에 찌워라. 그 틀이 만들어 놓고 나서 룰을 좀 찌워라라는 얘기는 룰을 좀 단순화시켜라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을 하고 났더니 결과 트리가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결국 디센트리 알고리즘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모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오는 거죠. 트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트리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크면은 이해하기가 뭐 아주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트리가 기본적으로 룰이니까 이 예제에서는 룰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날씨가 맑고 습도가 높으면 테니스 치지 말아라. 테니스를 칠까 말까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렇게 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밑에 나왔듯이 날씨 좋고 습도 높으면 테니스 치지 말고, 그다음에 이 패스를 보면 날씨 좋고 습도가 정상이면 운동해라. 그런 거죠. 마찬가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룰이라고 그러면 룰 있을 때 아까 노드는 노드를 다 날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요 컨디션 쪽을 하나씩 빼봐라. 그 얘기예요. 그게 룰 포 스프링입니다. 요거 하나씩 빼가면서 단순화시켜봐서 한번 성능을 봐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주 러프한 수도코드 이것도. 학습 끝나면 룰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각 룰을 독립적으로 컨디션을 드랍해봐라. 그 얘기죠. 내가 설명했던. 그렇게 해보고 그 정확도가 좋아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을 빼가면서 룰을 평가를 해서 좋아지는 순서대로 솔팅해서 위에 거 리턴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잘 되는 거부터 위에다 놓고 잘 안 되는 거 밑에다 놓고 그런 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라. 장점, 여기 써있듯이 이것의 장점, 아까 노드 지우는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노드 지우는 건 그냥 그 부분이 다 날아갈 텐데 이건 우리가 조건을 하나하나 빼는 거며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니까 여기 써있듯이 학습 초기에서 지금 이게 그 말이죠. 학습 초기에서만 잘못된 거가 좀 고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윗단에서 잘못돼서 루트 근처에 있는 노드에서 잘못했으면 그걸 우리가 좀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센트리 알고리즘 슬라이드를 다 끝내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끊길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다시 올릴 테니까 다시 들어오세요. 질문 그때 좀 받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